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게차 필기시험 18회 작업 및 안전관리 3 부분에 왔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번입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 점도 변화가 큰 오일의 점도 지수는 그랬습니다. 점도 지수를 물었습니다. 점도 지수는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데 크다 그러면 이것은 작아야 합니다. 역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도의 변화에 따라 점도 변화가 크면 오일의 점도 지수는 작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 점도의 변화가 작으면 이거는 점도 지수는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온도 변화의 그 변화와 이 점도 지수는 역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도 변화와 점도 지수는 무관하다 틀렸고요. 점도 지수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틀렸고요. 점도 지수가 높은 것이다. 이게 크면 이건 높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죠. 틀렸죠. 점도 지수가 낮은 것이다. 이것이 답이겠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가 큰 게 좋습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점도의 변화가 작은 게 좋죠. 온도가 좀 변하더라도 점도는 별로 변하지 않는 이런 항상성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점도 지수는 낮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점도의 변화는 적은 것, 낮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온도의 변화에 따라 점도의 변화가 큰 오일의 점도 지수는 점도 지수가 높은 오일일수록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가 적다. 점도 지수가 높을수록 점도 변화가 적은 겁니다. 이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온도의 변화, 점도 변화가 크다.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죠. 이게 크면 이거는 뭡니까? 점도 지수는 낮습니다. 엔진 오일의 구비 조건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엔진 오일의 구비 조건. 응고점이 낮아야 된다. 응고점. 주로 이건 목에 딱딱해지는 점이죠. 예, 얼어서 얼음이 된다든가 이럴 때. 예, 만약에 0도씨에서 응고가 되는 것과 마이너스 20도씨에서 응고가 되는 것. 그러면 엔진 오일 이런 거는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이것이 좋겠죠. 마이너스 20도가 응고점이라는 것은 어지간해서는 얼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응고점은 낮아야 좋습니다. 엔진 오일의 구비 조건은 응고점이 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점도 지수가 커서 점도 변화가 적어야 한다. 아까 봤죠? 온도의 변화 따른 점도의 변화인데 점도 지수가 커서 그럼 점도 지수가 크면 점도의 변화는 적게 되죠. 맞는 것입니다. 인화점 및 자연 발화점이 낮아야 한다. 인화점이란 건 뭡니까? 불 붙는 점입니다. 몇 도씨에서 불이 붙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80도씨에서 불이 붙어버린다 하는 것과 150도씨 정도에서 불이 붙는다는 것과 200도씨 정도에서 불이 붙는다. 어떤 게 가장 좋겠습니까? 200도씨죠. 왜? 어지간해서는 불이 붙지 않는다. 엔진 오일이 불이 붙어서 좋을 건 없죠. 그렇다면 뭡니까? 인화점 및 자연 발화점은 낮아야 한다가 아니라 높아야 한다겠죠. 예. 불이 붙는 온도가 뭐 300도라든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어지간해서는 불이 안 붙는다. 그러니까 인화점 및 자연 발화점은 어지간해서는 불이 안 붙어야 한다. 엔진 오일은 강인한 오일막을 형성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인화점 및 자연 발화점이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포 발생이나 카본 생성에 대한 저항력이 커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어지간해서는 기포 발생이 안 되고 어지간해서는 카본 생성이 안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겨울철에 사용하는 엔진 오일은 여름철에 사용하는 오일보다 점도의 상태가 어떤 것이 좋으냐? 점도라는 건 뭡니까? 쉽게 말해서 끈끈한 정도입니다. 예, 끈적끈적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겨울철에 사용하는 엔진 오일 끈적끈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추운데 이 점도는 뭐예요? 열을 받으면 점도는 어때요? 묽어지죠? 내려가죠? 추워지면요? 냉각되면 더 끈적끈적해지죠? 점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겨울철에 사용하는 엔진 오일은 어때야겠습니까? 그래도 묽은 것이 좋겠죠. 그래도
온도가 추우니까 끈적끈적해지니까. 근데 점도하고는 관계없다. 틀렸고요. 점도는 동일해야 한다. 틀렸고요. 자, 점도가 높아야 한다. 겨울철에 사용하는 엔진 오일이 점도가 높으면 더 끈적거려서 안 되겠죠? 틀렸죠. 자, 겨울철에 사용하는 점도가 좀 낮아야 된다. 지금 묽은 것이라 할지라도 날씨가 추우니까 굳어지겠죠. 단단해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서 점도가 낮은 것을 사용해. 점도가 낮은 것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묽은 것. 이렇게 해주세요. 예, 조금 묽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도 추우니까 점도가 강해지겠죠. 오일에 거품이 생기는 상황이 아닌 것은 오일에 거품이 생겼다. 뭔가 공기가 들어갔거나 뭐 이렇겠죠. 자, 펌프 측 주위에 실이 마모되었다면 이 실이 마모된 부분으로 공기가 주입될 수 있죠. 그러면 거품이 생길 수 있어요. 오일이 많이 부족하다. 부족하면 그 공국을 메꾸기 위해서 뭔가가 들어가겠죠. 공기가 들어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생기는 상황이 맞아요. 오일 탱크와 펌프 사이에 공기가 새어 들어갔다. 예, 거품이 생길 확률이 많아요. 유압의 점도 지수가 크다. 점도 지수가 크다라는 말은 뭡니까? 온도의 변화 따른 점도의 변화가 적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거품이 생기는 원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점도 지수란 뭡니까? 온도의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데 오히려 거품이 생기는 것과는 점도 지수는 관련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유압작동부에서 오일이 누설되고 있다. 새고 있다. 가장 먼저 뭘 살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답은 어느 정도 아시겠죠? 예, C를 살펴봐야 돼요. 예, 오일이 누설될 수 있는 것의 거의 7, 80% 이상은 뭡니까? C이 파손되었고 이게 C이 뭐예요? 밀봉작용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녹았다든가 파손됐을 때 셀 수 있겠죠. 자, C는 이 C입니다. 이게 C. C는 유압작동부를 밀봉하는 것인데 이것이 손상 마모되면 누유가 발생한다. 그래서 답은 C 되겠습니다. 엔진에 사용되는 윤활유의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 SAE. SAE가 뭡니까? 이게 점도 번호예요, 이게. SAE가 높을수록 끈적끈적한 거예요. 점도가 높은 거예요. SAE가 낮을수록 점도가 낮은 거예요. 더 묽은 거죠. 자, 엔진에 사용되는 윤활유. SAE는 일정하다? 아니에요. 12, 13, 14 여러 이 숫자가 있죠. 계절과 SAE는 관계가 없다? 아니에요. 계절과 관계 있습니다. 이거 다 틀렸고요. 겨울은 여름보다 SA 번호가 큰 윤활유를 사용하는 게 좋다. 자, 다시 SA 번호는 뭐예요? 점도의 번호인데 이 번호가 클수록 뭐예요? 점도가 크다. 크다는 말이 끈적끈적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겨울은 어때요? 여름보다도 더 묽은 걸 사용해줘야 온도가 있어서 그래도 끈적거리게 되겠죠? 근데 겨울은 여름보다도 SA 번호가 큰 윤활유를 사용해줬다. 그러면 이건 틀린 것이죠. 여름용은 겨울용보다 SA 번호가 크다. 그렇죠. 여름용은 소위 말해서 끈적끈적한 것을 사용해도 어떻단 얘기예요? 온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묽어진단 말이에요. 묽어진다. 그래서 여름용은 겨울용보다도 SA 번호가 큰 것이 좋다. 예, 더 점도가 센 것이 좋다. 왜냐? 여름은 날씨가 더워서 금방 묽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SAE는 점성도의 번호다. 여름에는 점성도 번호가 큰 것이 좋다. 즉 점도가 높은 것, 끈적끈적한 것, 더 끈적끈적한 걸 사용해도 날씨가 더워서 묽어진다. 그리고 겨울에는 점도가 낮은 오일을 사용해야 한다. 점도가 낮은 오일, 묽은 오일을 사용해도 날씨가 추우니까 끈적거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압계통의 오일 장치 내에 슬러지 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용해에서 녹여서 장치를 깨끗이 하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플러싱입니다. 이 말 자체가 플러싱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플러싱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탱크나 배관 내에 침전되어 있거나 가라앉아 있거나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장시간 동안 작동해서 열화된 이런 오일을 교환할 때 플러싱 하는 겁니다. 하절기에 사용하는 오일의 점도는 얼마냐? 아까도 봤죠? 하절기에 사용하는 오일의 점도는
상당히 끈적거리는 점도가 이제 높은 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도 온도가 높기 때문에 금방 묽어진다 이렇게 말했죠. 예, SA 40 정도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절개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높은 점도의 오일을 사용해야 한다. 높은 점도의 오일 뭐예요? 끈적거리는 오일 이렇게 봐도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 그러면 높은 온도라서 얼마 안 있으면 묽어진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요. 번호가 높을수록 점도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압오일의 주요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 유압오일의 주요 기능. 답부터 찍으면요. 유압오일은 마찰열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하게 됩니다. 필요한 요소 사이를 밀봉한다. 맞죠? 압력 에너지를 이송해서 그걸로 동력을 전달하게 되죠. 이게 유압 에너지의 그 역할이니까. 움직이는 기계 요소의 마모를 방지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오일 자체가요. 그러므로 마찰열을 방출한다가 아니라 마찰열을 흡수한다가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유압 오일의 온도가 상승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닌 것은 유압 오일의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점도는 어떻습니까? 더 묽어지겠죠. 점도가 묽어지면 오일 누설이 더 많아지겠죠. 예, 묽어지니까. 근데 저하 그랬으니까 뭐니까 틀린 것이죠. 펌프 효율이 저하 이것은 맞습니다. 점도의 저하 맞죠? 유압의 온도가 상승하니까 묽어지니까 점도가 저하됐죠. 밸브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유압의 온도가 상승하면 나타나는 효과는 펌프의 효율 저하, 점도 저하, 밸브의 기능 저하 이건 다 들어가고 오일 누설의 저하가 아니라 오일 누설은 오히려 뭡니까? 유압의 온도가 상승하면 누설이 많아지겠죠. 유압 오일 누설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많아지는 겁니다. 저하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예. 유압 오일의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 저하로, 점도 저하는 뭐 묽어져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묽어지겠죠. 그럼 펌프 효율 및 밸브의 기능이 저하되고 오일의 누출이 증가한다. 예, 저하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자, 오일의 압력이 높아지는 원인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오일의 압력이 높아지는 원인. 세로 내에 누설이 있다? 누설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오일이 밖으로 새니까 압력이 떨어지겠죠. 이건 아니죠. 관로의 주름이 크다? 너무 크다고 해서 압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죠. 오일의 점도가 낮다? 묽어요. 이것은 높아지는 원인이 아니죠. 오일의 점도가 높다? 아주 끈적거려요. 이거는 오일 압력이 높아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죠. 답은 4번을 얘기했습니다. 유압 상승의 원인입니다. 회로 내부가 막혀 있다. 막혀 있으니까 힘은 전달이 안 되면서 압만 받으니까 압력은 높아지겠죠. 오일의 점도가 너무 과다하다. 너무 끈적거려요. 이런 경우에도 오일 압력이 상승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유압 조절 밸브가 조절 불량이다. 뭐 예를 들어서 릴리프 밸브 같은 걸 몇 도로 맞춰놨는데 몇 그 압력으로 맞춰놨는데 이게 고장이 났다. 그 이상이 되면 이 그 릴리프 밸브가 열려서 압력을 조절했는데 안 되면 계속 압력이 높아질 수 있죠. 유압 조절 불량이 되면 압력이 높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틀렸고 점도가 높다. 이건 답이죠. 오일의 점도가 높다. 높으면 오일 압력이 높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압 오일의 선택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자, 유압 오일은 정답 찍죠. 휘발성이 크다. 휘발성이 크다는 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휘발유 같은 거 그냥 공기 중에 놔두면 증발돼 버리죠. 유압 오일이 이렇게 증발돼 버리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휘발성이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래서 답은 이게 되겠죠.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높아야 한다. 맞습니다. 독성이 없어야 한다. 맞습니다. 열 전도율이 좋아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것입니다. 유압 오일은 휘발성이 적어야 합니다. 커야 한다 그랬기 때문에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그렇게 되겠죠. 유압장치 내부에 국부적인 높은 압력이 발생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은 결과론적이죠. 이거는 국부적인 높은 압력, 소음과 진동. 그건 뭡니까? 이거는
캐비테이션 현상이죠. 캐비테이션 현상의 이것은 결과고요. 원인은 뭡니까? 캐비테이션 현상, 이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주로 유압 중에 공기가 혼입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원인이에요. 이렇게 되면 공기가 혼입되면 예, 이 유압 내부에 이 공기방울 이런 거, 예, 이 베이퍼라고 하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유압을 실린더가 밀어주게 되면 이거 자체가 서로 부딪히면서 이제 과도한 압력이 생기면서 충동, 충격, 소음, 진동 이런 거 나는 것을 가리켜서 캐비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압 중에 국부적인 높은 압력 이런 데서 높은 압력이 일어나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 결과론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근데 그 원인은 유압에 공기가 혼입되었고 이러한 기포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든 캐비테이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향기어 박스 내에 오일이 부족하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는가? 조향기어 박스입니다. 이것은 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조향기어 박스 내에 오일이 부족하다 그러면 오직 뭐만요? 핸들이 뻑뻑하냐 가볍냐 이런 거 외에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엔진이 과열된다. 엔진과는 관계가 없어요. 연료 소비율이 증가한다. 이 엔진과는 관계가 없어요. 자, 조향기어 박스 내에 오일이 부족하면 어떻겠어요? 핸들이 가벼워지겠어요? 뻑뻑하겠어요? 뻑뻑하겠죠? 틀렸고. 뻑뻑하겠죠? 핸들이 무거워진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동절기에 기관이 동파된다. 뭐 그냥 답은 보이시죠? 예, 냉각수가 얼면 어때요? 예, 체적이 불어나 가지고 뭐 관이 뽀개지고 하겠죠? 냉각수가 얼어서 냉각수가 얼면 냉각수의 체적이 늘어나서 기관이 동파된다. 자, 건설기계 기관의 부동액에 사용되는 종류가 아닌 것은 부동액. 그리스는 그 뭡니까? 이 뭐 기어 같은데 윤활유로 들어가는 거고요. 글리세린, 메탄올, 에틸렌 글리콜 요건 다 부동액의 재료로 쓰입니다. 글리세린, 메탄올, 에틸렌 글리콜. 메탄올이 뭡니까? 이거는 알코올이죠, 알코올. 어떻든 이런 것을 몇 프로에다 물을 섞게 되면 달달한 그런 부동액이 되는 거예요. 잘 얼지 않는 그 부동액으로는 메탄올, 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린 등이 사용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향지시 등의 한쪽 등 전멸이 빠르게 작동한다. 한쪽 등에 가면 좌측이든 우측이든 깜빡 그런데 깜빡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쪽이. 이렇게 한쪽 등 전멸이 빠르게 작동하고 있을 때 운전자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곳이 어느 곳이냐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곳이 빠르게 정리되면 전구에 문제가 있어요. 전구 담화가 떨어지면 이쪽이 떨어졌으니까 이쪽이 까딱까딱 하면서 빨리 움직여요. 왜? 이쪽으로 이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때는 전구의 접촉 불량 아니면 한쪽 전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구를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방향지시 등의 한쪽이 접촉 불량이거나 전구가 불량하다면 다른 쪽으로 많은 전류가 흐르면서 전멸이 어때요? 배 이상으로 깜빡깜빡 거린단 말이죠. 그때는 전구 담아, 즉 전구 램프를 보아라. 자, 디젤 엔진의 과열 원인이 아닌 것은 디젤 엔진의 과열 원인입니다. 공기가 혼입되었다. 물펌프의 벨트가 느슨해졌다. 라디에이터 코어가 막혔다. 정온기 같은 고장이 났다. 답은 1번이죠. 예. 자, 물펌프의 벨트가 느슨해졌다. 이 말은 뭐예요? 예, 라디에이터 돌리는 그게 그 냉각수가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물펌프라는 게 지금 냉각수 펌프를 말하는 거죠. 라디에이터 코어가 막혔다. 안 돌아가는 거죠. 이 냉각수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과열되죠. 자, 정온기가 닫힌 채 고장이 났다. 정온기라는 뭐 일정 온도 이상으로 열려줘야 되는데 이게 닫힌 채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럼 과열되죠. 근데 경우에 공기가 혼합되었다. 경우가 뭐죠? 이 경우가 아니라 뭐 오일 그렇게 봐야겠어요. 디젤의 어떻든 기관에 이 부분은 기관에 공기가 혼입되었다. 공기가 혼입되게 되면은 시동이 안 걸릴 수는 있어요. 시동에 걸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예, 그 이것이 과열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답은 18번이 1번이 되겠습니다. 연료계통에 이걸 경유라는 것을 연료계통 이렇게 좀 고치시면 맞아요.
자, 연료계통에 공기가 혼입되었을 때, 그 연료계통에 공기가 혼입되면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것이지 이것이 디젤 엔진의 과열 원인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물펌프, 벨트 느슨해졌거나 라디에이터 코어가 막혔거나 정온기 같은 고장이 났다면 이것은 디젤 엔진의 과열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세미실드 빔 형식의 전조등을 사용하는 건설기계 장비에서 전조등이 점등되지 않을 때 가장 올바른 조치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그랬어요. 예, 실드빔은 뭡니까? 실드빔은 일체형이에요. 이거는 전구 단말을 갈 수가 없죠. 전체를 떼내고 다시 교체해야 합니다. 근데 세미실드빔은 어떻습니까? 세미실드빔은 요건 전구 단말을 교체할 수가 있어요. 전구 그 앰프를 전구를 교체할 수가 있어요. 세미실드빔은. 그러니까 세미실드빔 형태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때 뭔가 전조등이 점등되지 않는다. 이건 떨어졌겠죠? 그럼 가장 올바른 건 그 전구를 교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세미실드빔이 아니고 만약에 실드빔이라고 하면 전조등 전체 그 케이스 자체를 교환해야 돼요. 여기서는 세미실드빔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구를 교환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드빔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를 교환하지만 세미실드빔은 전구만 교환하면 된다. 작동류의 온도가 적정치를 초과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도가 적정치를 초과했다. 열을 받은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점도 저하. 묽어지니까 점도 저하 일어나죠. 실의 노화. 맞죠? 예, 작동류 온도가 높아지면 실이 노화됩니다. 오일이 열화된다. 맞죠? 유압이 상승한다. 묽어지는데 유압이 상승할까요? 예, 이것은 오히려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